안녕하세요. 김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구평 당일 새벽입니다. 지금요. 다들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학생들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조마조마하셨죠, 그쵸? 나온 점수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요. 나온 점수에 대해서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입시는 아직 안 끝났고요. 입시는 언제 끝났냐면 합격자 몇 날 발표 나는 날 그때 끝나게 됩니다. 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손해보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3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커피라도 한 잔 마셔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할 거니까요.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현 배치표라는 이름으로 먼저 1부를 좀 하게 될 거고요. 2부는 이제 작년에 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대학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재해석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현 배치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학생 이름하고 여기 보시면 장래희망 요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회 때 웬만하면 원서 쓸 때 자기에 대한 미래 꿈도 한번 좀 그려봤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등급과 원점수인데요. 이걸 가지고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좀 예측해야 되고요. 여기서 가중치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입니다. 여기에 좀 가중치를 두면서 원서를 쓰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최저 등급 만족 여부도 보셔야 됩니다. 자, 학생도 나름대로 자기 꿈이니까요. 어느 대학 무슨 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상담하는 상담자도 여기에 대한 제시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상담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바로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신 반영입니다. 논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내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쵸?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 요 두 대학 빼놓고는 내신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쵸? 요런 게 올해 들어간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근데 눈여겨볼 거는 이 한양대와 중앙대의 내신 반영입니다. 자, 중앙대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앙대는 여기 6등급하고 7등급 사이 19.6, 19.20. 여기가 바로 내신 절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는 0.4까지 마이너스,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6등급까지는 좀 봐주겠다. 그렇지만 7등급부터는 조금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한양대 좀 말씀드릴게요. 한양대는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요. 비교과만 종합평가합니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얼마큼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 뭐 이런 거 가져간다는데 자, 그렇지만 여기에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좀 드린다면요. 나이스에서 학생부를 이렇게 발급받았을 때 전체 장수가 한 20장이 넘어간다면 웬만하면 써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무단이 좀 없어야 되죠. 그쵸? 무단이 없어야 되고요. 또 여기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출결을 반영한 대응이 많으니까요. 무단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무단이 없고 나름대로 20장이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8장까지도 괜찮고요. 실제로 15장도 합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다만 12장하고 13장 정도는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국대도 출결 반영되고요. 자, 중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내신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부모님들 이 대학은 좀 높은 것 같아, 좀 낮은 대학 쓰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점수를 받는지는 우리나라 그래도 대입정보 포털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신 어, 교과와 관련된 걸 집어넣으면요. 대학별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물론 입력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이 좀 흠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신다면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내신이 좋으면요. 내신이 좋은 게 아니라 다시 만약에 수능 최저가 좋으면 내신 안 보고요. 내신 안 보고 수능 최저가 안 좋으면 내신은 본다. 그쵸? 내신은 본다. 이런 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능이 좋으면 내신은 보지 않고요. 수능이 좀 나쁜다면 우리는 내신으로서 학생들이 성실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눈여겨볼 거는요, 뭐 많은 대학들,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홍익대인데요. 홍익대는 전체 등급을 다 반영하지 않아요. 전체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상위 3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전체 나는 선생님 5.5등급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홍대를 지원했을 때 3등급이 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목 간 편차, 같은 과목에도 편차가 많다면 이렇게 어, 생각보다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표를 참고하면 나름대로 손해되지 않는 과들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자, 전체로 배치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이 오신 분들한테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잠깐만요. 자, 논술은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대학을 찾아서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대학은 내가 마이너스 좀 많어. 내신에서 마이너스 많이 각혀. 이 대학은 내가 최저에서 좀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 대학을 탁탁탁 지워 나가면요. 나한테 남아있는 대학 알토론 같은 5개, 6개 대학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중심으로 원서를 쓰면요. 상당히 성공적인 원서 전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학보다는 나한테 손실이 되는 대학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뒷면에 제가 손실이 되는 대학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느 대학이 손실이 되는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그렇죠? 배치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접수 기간입니다. 접수 기간이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면 연세대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부터 서강대까지 좀 비슷비슷하니까 마감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대가요. 고대가 10일이고 제일 빠릅니다. 연대가 11일입니다. 그래서 고대와 연대를 같이 생각하다가는요. 잘못하다가는 고대를 놓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과거에 성균관대 경영을 다녔다가 논술 반수로 고대나 연대 경영을 가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연대가 좀 빨리 모집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고대만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고대 경영을 합격했는데 제가 이제 놀라서 물어봤어요. 너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로 많이 있다고.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야,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날짜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접수 마지막 날 오후 3시에 마감 전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3시 이때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요 최종 경쟁률 보고 웬만하면 지원하면 나름대로 명목 경쟁률은 낮출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 대학의 과의 컷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이랬을 때는 뭐가 가장 좋다? 명목 경쟁률이라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목 경쟁률이 낮으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실질 경쟁률도 낮을 가능성이 높고 실질 경쟁률이 낮다면 나름대로 논술 평균 점수나 컷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근거는 있는 이야기니까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생각하실게요. 자, 최저등급입니다. 최저등급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대학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가장 좋은 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3학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 3학력을 쓰게 되면 실제로 논술 전형과 관련돼서 재수하는 친구들 보면요. 최저를 만족하지 못해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이럴 때는 6평과 9평이 만약에 내가 안정적으로 3학력이 나왔다. 3학력이 나오면 정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연세대부터 중앙대까지가 3학력의 가장 딱 6개 나오죠. 그렇죠? 가장 정배니까 이렇게 6개 위주에서 만약에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합사 대학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최저에서 내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 대학을 지원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은 좀 벗어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촬영 시간이 오전 3시이기 때문에요.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길 때 그래도 누가 되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 등급은 좀 보는 법을 말씀드리면요. 이대는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자, 고대는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수형 탐원 합8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국수형 탐원은 대상이에요. 이렇게 4개 영역에서 탐1이라는 것은 탐구 잘 보는 거고요. 이 4개 영역이 합8이라는 얘기고, 자, 요 기호는 뭐냐면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4가 있죠. 한자로 4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좀 대비가 되죠. 그렇죠?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고 고대는 최저가 제일 높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요. 여기 뒤에 있는 대학별 논술 특징하고 연결됩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연세대는 뒤에 기호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고대는 기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요거랑 연결돼요.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진리자유학부 그 뒤에 있는 12, 12라는 것은 모집 인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신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영 보면 105.73대 1.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5.73대 1 이거는 작년 경쟁률을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에 영 안에 0이 있죠. 그렇죠? 이 말은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다는 얘기고요. 자,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샵 돼 있죠. 그쵸? 요거는 자, 표랑 좀 비슷하죠. 도표를 출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수리노트를 출제하는 겁니다. 자, 영어도 출제하고 수학도 출제하고 자, 표도 출제하고 그 다음에 주제는 사탐 주제고 또 글도 읽어야 되니까 국어랑 연관성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세대학교는 최저는 보지 않지만 대학 자체에서 너의 수학 능력을 보겠다. 뭐 이런 강렬한 의지입니다. 반면에 고대는요. 이런 영어 지문도 출제하지 않고요. 수리 논술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국가에서 보는 수능을 좀 최대한 신뢰하겠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와 고려대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31명 정도 합격을 했고요. 고대가 좀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고대가 21명 정도 합격했고 연대가 연락 온 친구는 9명인데요. 한 명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제가 좀 확인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나중에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고대와 연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최저 보는 법 좀 다시 정리할게 한 번 더요. 성균관대가 좀 특징적인데요. 국수형 탐탐. 자, 탐탐이라는 뭐냐면 탐구 두 개를 탐구 각각을 하나의 영역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5개 영역에서 3합 5라는 것은 5개 영역 중에 3개만 이렇게 합해서 5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비교할게요. 고구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요 최저랑 성균관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4합 8과 3합 6은 뭐가 다르냐? 이 말은요. 자, 4합 8은 모든 과목이 좀 균질해야 돼요. 모든 과목이 좀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3합 6은 그래 이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요. 보통 수학이죠. 수학. 다른 건 다 1, 2등급인데요. 수학만 5 뭐 이런 친구들 꽤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적합한 대학들인데요. 가장 3합 6이 그래도 논술 전형에서는 가장 뭐라고 하죠? 가장 그 최저 등급이 높은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대학마다 특징이 있어요. 서강대는 3합 7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 요거는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뜻이고요. 한양대도 3합 7이죠. 그렇죠? 다만 요 두 개 비교한다면 한국사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앙대 좀 특이하죠. 그렇죠? 영어 1, 2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온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우리 머리 좋은 친구들 생각하죠. 그럼 영어 3등급은 2등급 아니냐? 아닙니다. 3등급은 그냥 상등급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구제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경희대도 좀 특이한데요. 국수형 탐입니다. 탐 2개 반영입니다. 이거는 제일 좋은 하나 반영이 아니라 2개를 평균 내서고요. 평균은 절사나 반올림이 없습니다. 그냥 소수점까지 다 계산해서 3합4, 2합5, 1합3 이렇게 된다는 거죠. 1합4는 여러분들 체육학과도 논술로 뽑습니다. 그쵸? 논술로 뽑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5등급 이내라는 뜻이고요. 자, 한국외대 보겠습니다. 한국외대도 LDLT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5원 그리고 2합 3이란 거고 한국사 4등급 이내.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최저 등급을 다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화여대가 좀 특이한데요. 작년엔 3합 6이었고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판에서요. 실질 경쟁률이 제일 낮은 대학은 작년 기준으로는 이화여대였습니다. 보통 4대1, 5대1 정도였고요. 실제로 파이널에서도 이화여대가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심한 경우는 55에서 60%까지도 이화여대 합격자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죠. 그쵸? 그리고 이 판에서 자, 이화여대 동그라미 칠게요. 이 대학이 실질 경쟁률이 제일 낮은 대학 이화여대. 자, 반면에 이화여대 빼고 실질 경쟁률이 두 번째로 낮은 대학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들 고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가 보통 8대1, 9대1 정도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작년 기준으로 이화여대 컷이 높았죠. 최저 등급이 높았고 고대도 최저 등급이 높죠. 이 말은 최저 등급 높은 과들이 실질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의대가 작년에 434.80대1이었습니다. 400대1이 넘었죠. 400대1. 미쳤습니다. 그런데 입학 결과 그 발표를 보니까요. 경희대는요. 한의대 실질 경률 40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40대 1밖에 안 됐다. 이 말은 좀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만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더 잘 받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대부터 해서 다른 대학들은 뭐 보시는 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저 등급 말고 이제 시험일인데요. 시험일이 겹쳐서 못 보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는 없는데요. 실제로 요 판에서 이렇게 배치판에서요. 6개의 대학을 대학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대학을 잘 분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논술은 수능 보기 전에 하나 정도는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연세대나 홍익대를 지원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5개 남죠. 5개를 어떻게 배분하냐면 수능 전에 2개에서 3개. 미쳤습니다. 수능 전이 아니라 수능 보고 나서 2개에서 3개. 그 다음에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2개에서 3개죠. 개인적으로는 요 회색이 있는 요 부분에서 한 2개 정도 지원하고요. 검정색은 그래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 검정색에서 한 3개 정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에서 3개, 검정색에서 2개입니다. 자, 회색과 검정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연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배경에 그냥 흰색입니다. 반면에 고대, 상대, 서강대는 배경이 회색이고요. 한양대와 중앙대는 배경이 검은색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좀 가까이 있으면 흰색, 멀리 있으면 검은색입니다. 따라서 흰색 배경인, 날짜가 흰색 배경인 대학들은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좀 잠기기 시작하네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 이렇게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은 흰색, 그 다음에 수능 보자마자 그 주에 보는 대학들은 이렇게 회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검은색은요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고대는 날짜에 밑줄 쳐져 있고 성균관에 밑줄 안 쳐져 있죠. 이것도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자, 일이요, 그렇죠? 일요일이라는 뜻이고요. 좀 썰렁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토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 나눠서 좀 표시가 해놨고요. 아까 살짝 얘기한 것처럼 학과, 모집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도표가 있는지 여부, 수리논술 있는지 여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최저 등급 요거 1번 써놓을게요. 요게 나의 손해를 방지하는, 최저가 안 되는데 굳이 쓰게 된다면 결국 그 대학은 갈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런 대학들은요 웬만하면 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처럼 이게 수리논술. 자, 수리논술 실제로 연세대는 수리논술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냥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풀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꼭 공부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산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도밖에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수학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나름대로 좀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대학들을 제거를 하면서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표, 영어가 만약에 4등급, 5등급이 되는 친구들은 영어 지문들이 상당히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영어 지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쭉 보신다면 한국외대 인문계열, 그
그다음에 이화여대 어문계열 이렇게 영어 지문이 출제되니까요. 이런 대학들도 좀 제거하시면서 찾아가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별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누차 얘기하지만 연세대 고려대는 웬만하면 수능 성적과 좀 비례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대가 21명이 합격했는데요. 그 친구들은 수능 점수도 나름대로 좀 잘 나왔던 친구들이고요.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도 막 이렇게 천지개벽처럼 이렇게 합격한 친구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좀 평균적으로 본다면 수능적 사고가 좀 이렇게 잘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요 두 대학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좀 올해는 정말 특이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언어형이라는 게 있고 수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언어형과 수리형은 서로 다른 전형이니까요. 같은 과에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언어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다 넣어놨는데요. 모든 대학들이 자 도표가 출제됩니다. 이게 좀 누락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글로벌들만 도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동일하게 언어형으로 출제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수리가 좀 강한 친구들은 공통수학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수리형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과지만 이과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문과 학생들한테 좀 추천하는데요. 의외로 이과로 많이 넘어가지 않고요. 문과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대다수입니다. 자, 성균관대랑 서강대가 좀 같이 많이 붙어 있고요. 여기서도 최저가 맞다면 글로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 작년에 글로벌 리더가 최저 등급, 대기본을 받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경우가 두 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의외로 글로벌도 좀 빵꾸가 난다. 그렇지만 이제 정시처럼 좀 말도 안 되는 이 등급으로 빵꾸가 난 게 아니라요. 자, 추합이 대기본을 받지 않는데도 이렇게 추합이 돌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웬만하면 합격자들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게 좀 빵꾸 나는 걸 모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글로벌 리더 작년에 좀 많이 연락이 왔고, 자, 빵꾸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강대로 넘어갈게요. 서강대는 경제경영과 지원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과는요, 경제 재심을 출제합니다. 따라서 수능 비문항에서 경제 지문이 나오면 좀 반갑다 이런 친구들은 지원하면 좋고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웬만하면 지원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 뒤에도 좀 좋은 과들이 있는데요. 경쟁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 지문 좀 괜찮다 그러면 이 과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최근 들어서는 서강대 경영 정말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경제 지문 얘기를 좀 물어보면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친구들은 합격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한양대는요. 수리 논술이 좀 절대적이죠. 그렇죠? 50점이나 이렇게 배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2등급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합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조심할 게 작년 경쟁률인데요. 이거는 작년 그 최저 등급이 없었을 때의 경쟁률이고요. 올해는 무조건 이 경쟁률보다는 충분히 낮아진다. 근데 좀 조심할 거가 있어요. 경쟁률 말고 인터칼리지는 실제로 그렇진 않았는데 이렇게 제일 높은 과들이 평균 점수나 컷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양대는 작년에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높은 과라고 인지했고 그리고 실제로 입결에서도 제일 높은 과로 나왔어요. 이거는 제일 높은 과가 될 가능성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칼리지를 쓰는 친구들은 많은 부분 좀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고요. 수학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여기 좀 약간 정배열 느낌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파이낸스 경영이 제일 높은 과인데요. 또 예외로 작년에 평균 점수가 파이낸스 경영이 제일 높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한양대는 학통기하 미적을 출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좀 약간 엄살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제 돌고 도는 썰인데 저는 좀 직접적으로 확인을 좀 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한양대에서 출제 범위를 이렇게 모집 요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부에서는 출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먹었고 이제 경고를 먹게 되면 이제 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다면 수학의 모든 것을 다 범위로 넣겠다 하고 거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좀 아쉽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 학교 당국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좀 불안하게 되죠. 그쵸? 이 수능에서는 인제 선택 과목이고 내신에서는 당연히 보겠지만 학생들이 집중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면 좀 '학교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의 논술 분석해 보면요. 공통 수학에서 출제가 됐으니깐 요거 참고해서 주의하시면 되겠고 가장 바라는 거는 연대처럼 공통 수학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연대는 최근 한 4-5년 동안은 공통 수학에서만 자 이렇게 한양대 얘기하면서 살짝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앙대도 확통이라고 밝혔죠. 그쵸? 그래서 확통 자신 없는 친구들은 요 과들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중앙대는요. 수리논술 없더라도 좋은 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고런 과들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경희대학교 유니버시티죠. 그쵸? 제일 높은 과에서 자 1합 3인 최후학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제일 스펙트럼이 넓은 대학이고요. 다만 경쟁률이 좀 높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름대로 인제 수리논술 되게 많이 있고 도표와 영어 지문 많이 있죠. 그쵸?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분량이 상당히 좀 적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많은 대학들은 자기 생각들을 좀 많이 써야 되지만 한국 외대는 정말 객관적인 읽기 위주로 하더라도 합격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기준 한다면 이렇게 중앙대랑 한국외대, 이화여대 요 대학들은 좀 합격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논술은요.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논술은 절대로 글쓰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리라이팅 이미 다 배운 걸 똑같이 옮겨 적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 많은 대학들은요. 다 글 읽기 더 정확하게 한다면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친구들 뽑는 대학이고요. 저도 인제 리라이팅을 많이 강조했을 때는 합격자들이 100명 안쪽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합격자들한테 책을 선물하는데 올해만 해도 178 권을 선물했습니다. 글 읽기를 강조하면서 합격자들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인제 쪼금 이렇게 논술 강의를 처음 했을 때나 이럴 때는 글쓰기를 많이 강조했다가 인제 글을 별로 쓰지 않는 친구들인데 글을 잘 읽는 친구들이 합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수정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인제 확신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대학들 글쓰기보다는 글 읽기고요. 만약에 이게 좀 제가 좀 시간이 된다면 연세대학교 김동노 교수라고 그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레전드인 논술 출제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회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인제 학원 강의 위주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바쁘진 않고요.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 유튜브에 인제 회원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고 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정보들을 좀 많이 갈구하는 분도 많이 늘어났고요. 저도 인제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2 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학원에 대한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오픈되지 않는 경우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제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예 부모님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다. 논술은 글 읽기다." 이런 주제로 영상도 좀 제작할 예정이니깐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뭐 이렇게 대학들은 크게 눈여겨볼 대학은 없고요. 자 여기 보면 이화여대 좀 말씀드릴게요. 이화여대는 여기에 수리논술이라기보다는 경제 도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좀 강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건국대 또 말씀드리면요. 건국대가 이 논술에서 수리논술이 가장 강력하게 출제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거의 건국대 수리논술을 다 풀 정도면 아마 하버드에도 합격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변별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질문한 분량이나 이런 거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제가 그리고 얼굴 보고 한다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카메라 하나 두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 댓글 좀 달아주신다면요. 제가 거기에 맞게끔 성실성의를 다해서 댓글을 달겠습니다. 아니면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도 좀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수리논술과 달리 한양대랑 이 건국대는요. 한양대랑 건국대 이 두 대학은요. 수학과 교사 출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능 수학에서 공부하던 방식대로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대학은 수학과 교수. 그럼 나머지 대학,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는 수학과 교수가 아니라 인문계열, 그러니까 통계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 경영학과 교수들이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은요, 우리 문과 학생들이 웬만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3, 4등급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좀 세밀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와닿는지도 좀 눈빛을 보고 좀 이렇게 하시면 좀 부족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생각나는 거 다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듣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홍익대, 동국대 같은 경우도 쭉 보면 특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인문 논술다운 문제고요. 다만 이 대학은 질문은 많은데요. 질문은 많은데 분량이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의 단답식 서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홍대나 숙명여대 뭐 대학별 특성이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요 논증력을 많이 출제합니다. 다른 말하면 사실적 독해를 바탕으로 한 추론적 독해를 많이 출제하는 대학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사실적 독해가 약하니까 추론적 독해가 약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언론학부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제 합격 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공부할 때 연세대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 어려운 게 중앙대였다. 근데 그 친구 입시 결과는 뭐였냐면요. 연세대도 합격했고 중앙대도 합격했습니다. 다른 말 한다면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대학은 나한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대학이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 한다면 어려운 대학은 남들보다 좀 덜 틀리면 되는 거고요. 쉬운 대학은 남들보다 좀 더 맞춰야 됩니다. 그걸 어렵다 싶다는 건 자기 주관적인 거고요.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대학이라고 이렇게 막 배제하고 쉬운 대학이라고 막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정도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빠진 게 있네요. 여기 보면 고려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고려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진하게 밑줄 쳐져 있고요. 그쵸? 진하게 밑줄 쳐져 있죠. 그쵸? 근데 반면에 자전부터 해서 미디어까지는 밑줄이 안 쳐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쭉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 진하게 밑줄 쳐져 있는 과들은 이렇게 8시 30분 입시라는 뜻이고요. 아무것도 밑줄 안 쳐진 과들은 12시 30분 입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직관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다 배분할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논술 특징을 좀 말씀 드렸는데요. 좀 부족하긴 해요. 이게 왜냐면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대학별로 이제 파이널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름대로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공통점이 더 많지 차이점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론 결론 쓰지 말고 본론부터 써라. 그리고 두 가식으로 써라. 대부분 다 대학이 다 두 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대학에서 미과식 서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대학들 위주로 연습하다가 요 대학을 내가 원서를 쓰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미과식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는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는 딱 3시간에서 5시간이면요. 그 대학 글쓰기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5시간면 끝나는 것을 1년 커리큘럼으로 한다는 것은 되게 웃긴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학원을 다닌다 보면 논술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아니에요. 논술은요. 통합적 사고를 위한 통합적 읽기가 돼야 돼요. 통합적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제에 따른 독해를 하게 되고요. 그 독해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제시문을 볼 수 있는 이런 사고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결정적인 이유도요.
저희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설명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와전이 됐다기보다는 좀 잘못 따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들리는 말로는 꽤 많이 잘못 전달된 것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바로잡고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좀 혼란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좀 찍겠습니다. 찍겠고요.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요 배치표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만약에 내가 6평, 9평 모두 4만6을 만족했으면 요 상위권 대학들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쫄린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한국여대나 이화여대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6평하고 9평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4만6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요 3만6 대학이 한 4개 정도 그리고 이합사 대학을 한 2개 정도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6평에서 만약에 만족하지 못했고 9평에서 만족했다 그러면 4개, 2개 전력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6평에서 만족했는데 9평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2개, 4개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있는 여기 중앙대까지가요. 중앙대까지가 최저 3합6이고요. 저 경희대부터 여기 숙대까지가 보통 2합4, 2합5 라인이니까 이렇게 요 2개를 좀 나눠서 요 배분하고 요 배분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거는 여기 유튜브 댓글 아니면 다른 데 댓글 남겨주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제 작년 입시 결과 설명에도 웬만하면 지금 오늘 다 찍고 내일 맞이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우리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